일장 버려진 시간의 시작. 그날도 참 추웠습니다. 남편이 빌린 돈을 갚지 못해 빚쟁이들이 우리 집 문을 두들길 때 저는 돌도 갓 지난 도연이를 꼭 안고만 있었습니다. 그들이 집을 비우라며 소리칠 때도 살림살이를 내던질 때도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영자 씨 당장 나가시오. 그렇게 우린 거리로 내몰렸습니다. 한겨울 찬바람 속에서 품속의 도연이가 울부짖었습니다. 배고픈 울음이었습니다. 제 젖도 이미 말라버린 지 오래였으니까요. 머치를 교회 처마 밑에서 보냈습니다. 얻어먹은 국물로 연명하며 도연이를 재웠습니다. 아이의 볼은 점점 파리해지고 기침 소리는 깊어만 갔습니다. 밤마다 아이의 숨소리가 멈출까 봐 손을 코 밑에 대며 잠을 설쳤습니다. 도연아, 엄마가 미안하다. 엄마가 너무 미안하구나. 어느 날 새벽 아이가 고열에 몸부림칠 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이 아이가 죽는다는 것을, 내가 이 아이를 죽이는 거라는 것을.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해가 뜨기 전 아이를 안고 시내 고아원 앞에 섰습니다. 대문 옆 계단에 아이를 조심스레 내려놓았습니다. 추울까 봐 제 유일한 목도리로 아이를 한 번 더 감쌌습니다. 도연아, 엄마는 너를 지킬 수가 없구나. 여기선 따뜻한 밥도 먹고 병도 고칠 수 있단다. 아이는 제 얼굴을 빤히 보며 방긋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지금도 제 가슴에 박혀 있습니다. 종을 누르고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뛰었습니다. 뒤에서 아이 우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면 안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돌아보면 다시 안고 가버릴 것 같았으니까요. 그날부터 제 시간은 멈춰버렸습니다. 몇십 년이 흘러도 그날의 추위와 아이의 울음소리가 여전히 제 귓가에 맴돕니다. 혹시라도 우리 도연이가 절 찾을까봐 저는 그 동네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엄마를 용서해다오 도연아. 의장 붙이지 못한 편지들. 세월은 참 빠르게 흘렀습니다. 어느덧 제 머리엔 백발이 성성해졌고 허리는 구부정하게 휘었습니다. 하루하루 폐지를 주우며 살아왔습니다. 그게 제 벌이자 제 삶의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저에겐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하나 있었습니다. 매일 밤 낡은 쪽방에 돌아오면 책상 서랍에서 편지지를 꺼냅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펜을 듭니다. 도연아, 오늘도 엄마는 너를 생각했단다. 처음엔 한 달에 한 번씩 썼습니다. 그러다 일주일에 한 번, 나중엔 매일 밤 편지를 썼습니다. 보낼 수도 없는 편지를요. 도연아, 너는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밥은 잘 먹고 있니? 학교는 잘 다니고 있는지. 오늘 길에서 너랑 비슷한 나이 또래 아이를 봤다. 혹시나 해서 한참을 따라갔는데 다른 아이더구나. 엄마는 참 바보 같지? 겨울이 되면 내가 더 보고 싶어진다. 그날도 이렇게 추웠거든. 엄마가 너를 두고 온 그날도. 편지를 쓰다 보면 눈물이 종이 위에 떨어져 글씨를 번지게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손등으로 눈물을 닦고 다시 썼습니다. 미안하다 도연아. 엄마가 너무 미안하단다. 주소도 모르고 연락처도 모릅니다. 어쩌면 우리 도연이가 양자로 가서 다른 이름으로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건강하게만 자라고 있다면요. 상자는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수백 통의 편지가 그 안에 쌓였습니다. 단 한 통도 붙이지 못한 채로요. 가끔 폐지를 주우러 고아원 근처를 지나갑니다. 혹시나 우리 도연이가 날 찾으러 올까 봐서요. 하지만 그곳은 이미 오래전에 문을 닫았고 빈 건물만 남아 있었습니다. 도연아, 엄마는 아직도 여기 있단다. 내가 찾으러 오면 엄마가 여기 있을게. 오늘도 저는 펜을 듭니다. 낡은 편지지 위에 떨리는 글씨로 적습니다. 우리 도연아, 엄마를 용서해 주렴. 그리고 한 번만이라도 만나고 싶구나.
편지를 접어 상자에 넣고 저는 또 하루를 버팁니다. 언젠가 이 편지들을 우리 도연이에게 전해줄 수 있는 그날을 꿈꾸며. 3장.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는 날이었습니다. 새벽부터 리어카를 끌고 나와 골목골목을 돌며 폐지를 주었습니다. 겨울바람이 뼈속까지 파고들었지만 이 정도는 익숙했습니다. 살아온 세월이 다 이랬으니까요. 폐지를 팔고 받은 돈 몇천 원을 주머니에 넣고 기차역 대합실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몸이라도 녹이려고요. 의자에 앉으니 갑자기 온몸에 힘이 쭉 빠졌습니다. 조금만 쉬었다 가야지.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눈앞이 점점 흐려지고 귀가 멍멍해졌습니다. 어르신. 누군가 제 어깨를 흔드는 소리가 아득하게 들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정신을 차리니 병원이었습니다. 하얀 천장이 보였고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옆에는 낯선 남자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깨어나셨네요, 어르신. 다행이에요. 그 남자는 40대쯤 되어 보였습니다. 정갈한 옷차림에 따뜻한 눈빛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젊은이. 폐를 끼쳤네요. 아니에요. 괜찮으세요? 어디 연락할 가족분은 안 계세요? 가족. 그 말에 제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없습니다. 저는 혼자입니다. 남자는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물 한 잔을 건네며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실례지만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이영자입니다. 그 순간 남자의 손에서 물컵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그의 얼굴이 창백해지더니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뭐라고요? 이영자님이라고요? 네, 그런데 왜 그러십니까? 남자는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에서 낡은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누렇게 바랜 아주 오래된 종이였습니다. 저도 고아원 앞에 버려진 아이였습니다. 이 종이가 제 옷에 쌓여 있었대요. 이영자가 낳은 아들 도연이라고. 그 말에 제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도연이라고요? 네, 저 김도연이라고 합니다. 혹시 제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제 눈에서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졌습니다. 도연아, 우리 도연이 정말 내가 맞니? 남자도 눈물을 흘리며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손이, 그 따뜻한 손길이 꼭 갓난아이였던 도연이의 작은 손 같았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제가 도연이에요. 30년 넘게 기다려온 순간이었습니다. 붙이지 못한 수백 통의 편지가, 수없이 흘린 눈물이, 모든 것이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도연아, 우리 도연아. 저는 아들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다시는 놓지 않을 겁니다. 사장 편지 속의 진심. 병원에서 태어난 뒤 도연이는 절 자기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어머니 여기서 지내세요. 이젠 제가 모실게요. 따뜻한 방, 포근한 이불, 그리고 아들이 차려준 밥상. 꿈만 같았습니다. 30년 동안 상상만 했던 그 순간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도연이의 눈빛 어딘가에 슬픔이 서려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저는 용기를 내어 말을 꺼냈습니다. 도연아, 엄마가 할 말이 있단다. 그리고 가방에서 그 낡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30년 동안 한 번도 붙이지 못한 편지들이 가득 담긴 그 상자를요. 이게 뭐예요? 너에게 쓴 편지들이야. 단 하루도 너를 잊은 적이 없단다. 도연이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 한 통을 꺼내 읽기 시작했습니다. 도연아, 오늘 내 생일이구나. 7살이 되었겠네. 케이크는 먹었니? 엄마는 오늘 작은 빵 하나를 사서 촛불을 켰단다. 너를 생각하며.
편지를 읽던 도연이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어머니, 엄마가 너무 미안하구나. 도연이는 또 다른 편지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편지를. 밤새도록 우리는 그렇게 편지를 읽었습니다. 저는 평생 어머니를 원망했어요. 도연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왜 날 버렸을까? 왜 날 찾아오지 않을까? 고아원에서 자라며 매일 그 생각뿐이었어요. 다른 아이들이 부모님 손잡고 가는 걸 볼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제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미안하다, 도연아. 엄마가 무능해서. 아니에요, 어머니. 도연이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 편지들을 읽고 알았어요. 어머니는 날 버린 게 아니라 살리신 거였어요. 그때 어머니와 함께 있었다면 저는 살지 못했을 거예요. 도연아, 제가 학교 다닐 수 있었던 것도 지금 이렇게 건강하게 자란 것도 모두 어머니께서 저를 고아원에 두고 가셨기 때문이에요. 그게 얼마나 아픈 결정이었을지 이제야 알겠어요. 우리는 그렇게 밤새 울었습니다. 30년간 쌓인 오해와 그리움, 미안함과 용서가 눈물과 함께 흘러내렸습니다. 엄마, 이제 제가 효도할게요. 남은 시간 행복하게 보내세요. 도연이는 상자 속 편지들을 하나하나 소중히 쓰다듬었습니다. 이 편지들, 제 평생의 보물로 간직할게요. 그날 밤 우리는 처음으로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도연이가 정성스레 차려준 밥상 앞에서 저는 처음으로 진짜 웃을 수 있었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우리 아들. 30년 만에 하는 말이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따뜻했습니다. 오장 영자의 자리. 도연이와 함께 보낸 시간은 꿈 같았습니다. 아침마다 아들이 차려준 아침밥을 먹고 함께 산책을 나갔습니다. 손을 꼭 잡고 걷는 그 시간들이 제 평생 가장 행복한 순간들이었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뭐 드시고 싶으세요? 아들아, 엄마는 내가 해주는 거라면 다 맛있단다. 도연이는 제가 좋아할 만한 음식을 정성스레 만들어 주었습니다. 평생 폐지를 주우며 끼니를 때우던 제게 아들이 차려준 밥상은 세상 그 무엇보다 귀했습니다. 엄마, 내일은 바다 구경 갈까요? 그래, 좋지. 엄마는 아들이랑 있으면 어디든 좋단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제 몸이 점점 약해지고 있다는 것을요. 어느 날 밤 혼자 조용히 마지막 편지를 썼습니다. 우리 도연아, 엄마는 이제 충분히 행복하단다. 내가 날 찾아와줘서 함께 밥을 먹을 수 있어서, 내 손을 잡고 걸을 수 있어서 엄마는 더 이상 아쉬울 게 없구나. 30년 동안 한 번도 붙이지 못했던 편지들을 내가 읽어줬고 내가 엄마를 용서해줬으니 엄마는 이제 정말 편안하게 눈을 감을 수 있을 것 같아. 도연아, 엄마를 만나기 전 내가 살아온 세월들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 시간들을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아프지만 너는 정말 잘 자라줬구나. 착하고 따뜻한 사람이 되어줘서 고맙다. 아들아, 앞으로 행복하게 살아다오. 엄마는 하늘에서 늘 너를 지켜볼게. 사랑한다, 우리 도연아. 그날 밤 저는 아들의 손을 꼭 잡고 잠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도연이는 장례를 조용히 치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손에 꼭 쥐어져 있던 마지막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며칠 뒤 도연이는 엄마와 처음 만났던 그 기차역 앞에 작은 벤치를 하나 설치했습니다. 벤치 뒤편에는 작은 명패가 붙어 있었습니다. 영자의 자리. 사랑하는 가족을 기다리는 모든 분들을 위한 자리입니다. 그 벤치는 금방 사람들 사이에서 유명해졌습니다. 헤어진 가족을 그리워하는 사람들, 오랜 친구를 기다리는 사람들, 외로운 마음을 달래러 오는 사람들. 그들은 영자의 자리에 앉아 각자의 그리움을 풀어냈습니다. 도연이는 매주 그곳을 찾아 벤치를 닦고 옆에 꽃을 한 송이씩 놓아둔다고 합니다. 어머니, 오늘도 많은 분들이 어머니의 자리에 앉아 가셨어요.
어머니처럼 누군가를 기다리는 분들이 이렇게나 많더라고요. 어머니, 저 덕분에 이제는 그분들에게 작은 위로가 될 수 있어요. 어머니께서 제게 그러셨던 것처럼요. 지금도 기차역 앞 영자의 자리에는 누군가가 앉아 있습니다. 잃어버린 가족을 기다리며 언젠가 올 그날을 꿈꾸며, 그리고 그 벤치는 오늘도 따뜻하게 말해줍니다. 괜찮아요. 당신의 그리움은 헛되지 않을 거예요. 언젠가는 꼭 만날 수 있을 거예요. 제 삶은 그렇게 끝났지만 제 이야기는 그곳에 남아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행복합니다. 여러분, 영자 어머니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30년을 기다린 어머니의 사랑, 그리고 마침내 찾아온 용서와 화해.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에 작은 울림으로 남았기를 바랍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를 그리워하고 계신가요? 만나지 못한 가족에게 하지 못한 말이 남아있나요? 영자 어머니처럼 너무 늦기 전에 사랑한다는 말, 미안하다는 말을 전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좋아요 버튼으로 응원해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함께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 하나하나가 더 좋은 이야기를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